낡은 구옥을 멋스럽게 고친 집. 이 집은 올 6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의 신혼집이래요. 저는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일도 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변호사? 방송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신혼집을 건축탐구집에서 최초로 공개하자. 어쨌든 신혼부부의 멋진 출발을 함께 하다니 하여튼 그 영광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이 집을 떠났지만 도저히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예술가 손녀도 있습니다.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무당집 같다고 맨날. 그때는 이제 또 할아버지 취향껏 꾸미셨으니까. 외할아버지의 취향이 담긴 붉은 구옥은 세대를 넘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죠. 사람들이 와서 보고 믿지를 않아요. 낡은 구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잘 고친 구옥 하나 열 신축 부럽지 않다는 거 건축 탐구 집에서 보여드릴게요. 구옥에 새바람을 불어넣었다는 첫 번째 건축주를 만나러 서울 도봉구로 갑니다. 집 탐구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호민 소장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장님은 신혼집을 몇 평에서 시작하셨나요? 신혼집이요? 생각해보자. 제가 특이하게 그 유학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기숙사에 살았는데 한 8평? 되게 작게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시작을 그렇게 넓게 하신 편은 아니시네요. 넓게가 아니라 무진장 작게 했죠. 거기 뭐 화장실, 부엌, 뭐 거의 거실도 없이.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그 결혼 생활에서 제일 좋았던 때가 아닌가? 아니 근데 오늘 집 탐구하러 왔는데 왜 제 신혼생활을 궁금해하세요? 오늘 가볼 집이 바로 아담한 신혼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부터 이렇게 깨볶는 냄새가 촤악 났구나. 혹시 저 집인가? 이 집이구나, 오늘 탐구할 집이. 야, 이 동네 월장이네. 이 집이 어쩐지 좀 집이 환하다 그래서 봤더니 야, 이거 불란서 주택을 고치신 집이구나. 이 불란서 주택이 삼각형의 이게 박공 지붕을 했고 6, 70년대 상당히 많이 지어졌던 집인데요. 재미있는 게 불란서 대사관에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집이다. 근데 어쨌든 그 당시 굉장히 많이 지어졌던 집 중에 하나인데 야, 오늘 반갑게 이렇게 남아있네요. 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가 아는 그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변호사이자 방송일도 하고 있는 서동주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셔? 서정희 씨의 맏딸 아니에요? 그나저나 옆에 앉아있는 이 근사한 남자분은 누구신가? 서동주 씨와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지영석입니다. 그래요. 인상 참 좋으시다. 근데 방송에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이죠. 제 SNS 외에 다른 곳에 한 번도 같이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최초 공개? 아무래도 둘이서 건축탐구 집을 보면서 꿈을 키워왔고 또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의 첫 시작이 건축탐구 집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대화를 정말 예전부터 했었어요. 네. 저는 시즌 1 때부터 첫 화 때부터 다 시청했던 사람으로서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자주 봐요. 매번 보고 있고, 지금도 보고. 네, 지금도 보고 있고. 2년 가까운 열애 끝에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로 약속한 두 사람. 그런데 어떻게 구옥을 고쳐서 살 생각을 했을까? 우리 서동주 씨 집인 줄 진짜 몰랐는데요? 정말요? 아, 야, 실물로 보니까 훨씬 더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장님 오니까 너무 네. 반갑고 진짜 너무 신기해요. 막 연예인 보는 느낌이에요. 그거 제 멘트인데. 아, 그래? 아니 근데 이제 굉장히 젊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구옥을 고치실 생각을 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이 집을 딱 봤을 때 둘이 동시에 여기 우리 집인 느낌이다. 이런 게 팍 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아서 경매라니 좀 안 어울리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뭔가 번듯한 강남 아파트에 계실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다들 제가 굉장히 부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저도 일해서 번 거, 모은 거 그런 걸로 그냥 키워왔던 그런 사람이라 그래도 있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경매 쪽으로 발을 들이게 됐죠. 사람이 좀 살지 않은 지 좀 꽤 됐기 때문에 폐허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에는 굉장히 빛나는 아우라가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여기서 제가 좀 간과한 게 있는데, 제가 이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원래 이제 아내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좀 더 썼어요. 낙찰자 서동주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단독 낙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말은 잘 들어야 된다. 그거를 하나 배웠죠. 근데 첫인상이 되게 하얗고 깨끗한데 이 대문이 되게 강렬하더라고요. 제가 열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열려요? 와. 수동입니다. 이게 접이식 문이구나. 네네. 대문이자 차고문 역할을 하는 접이식 붉은 대문. 어느새 이 집은 동네 랜드마크가 됐대요. 이게 보니까 위에만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이제 집 내부가 훤히 보이네요. 맞아요. And young and lovely, the girl from Ipanema goes walking, and when she passes each one, she passes goes when she walks, she's like a samba that sways so cool and sways so 나무들이 참 하나하나 예쁜데 최근에 심으신 것 같은 나무도 있지만 이 나무가 참 진짜 나무가 그늘이 명품이네요. you're so sad. 한여름 무더위도 넉넉히 가려줄 것 같은 큰 나무와 미니 정원. 자칫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담은 개방형 루버를 이용해 개폐가 가능하게 했답니다. 이웃들과 터놓고 살고 싶은 예비 부부의 의지가 담긴 거죠. Tall and tan and young. 하나로 열리는 그런 느낌이라 문도 다 담도 열렸을 때 굉장히 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여기로 뭐 먹을 거 던져주고 구분은 하지만 구분하지 않는 네. 느낌. 들어오진 않으시지만 과자를 넣어주시는. 열렸는데 안 열렸어. 그런데 잠깐. 담을 안쪽으로 둥글리는 걸 보니 이 나무는 이 집 게 아닌가 보네. 저희가 밖으로 놨지만 저희 나무예요, 이 나무는. 대지가 그러니까 선생님 땅인 거죠? 네. 저희 목련나무인데요. 아니 자기 집 나무를 왜 담 밖으로 빼놨을까?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저기가 약간 모든 동네 분들이 그냥 쓰레기 버리는 곳,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었어요. 뭐 아이스크림 먹다가 휙 약간 막대기 던지고 가는 약간 그런 곳이었거든요. 동네 흉물 아닌 흉물이 되어버린 장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잔디를 예쁘게 깔았더니 글쎄 180도 달라지더랍니다. 너무 신기한 게 잔디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다들 너무 소중하게 아껴주는 거예요, 저 부분을. 세상에나 젊은 부부가 마음 한번 이쁘게 썼다. 그래요? 깎아서 아예 안으로 벽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희가 가꾸면은 저희 땅처럼 네. 이제 예쁘게 꾸며서 네. 저희 집도 예뻐지니까. 아니 이런 천사분들이 그럼 이 부부의 신혼집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이트와 우드 톤으로 차분함과 부드러움을 주는 내부. 저희는 사실 좀 휴식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주로 이렇게 제주도나 뭐 어디 조금 떠나서 펜션 같은 데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들 데리고. 근데 그런 공간이 만약에 내 집이라면 얼마나 퇴근하고 왔을 때 행복할까. 감각적인 포인트와 플랜테리어가 이국적인 느낌을 줍니다. 야, 아니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집 그냥 고치신 줄 알았는데 네. 완전히 반전인데요? 이거 그냥 새 집이네요? 좀 다르죠, 상상하고. 지금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저희가 22평 정도 돼요. 한 층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서동주 씨 네. 집을 보니까 와, 그런 느낌 싹 사라지고 완전히 하얗고 되게 넓어 보여서 좀 노하우 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네. 뚫려 있으면 넓어 보이겠지. 다 열어라? 다 열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열었던 이런 네.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위에부터 시작해서 아래까지 이 한 면이 다 이제 유리로 되어 있죠. 이 또 접이식 문으로 하니까 이 시야도 터지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소위 폴딩 도어로 하면 이 간격이 한 절반밖에 안 돼서 굉장히 창살이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게 있나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좀 넓네요. 네, 이게 알아봐 주신다. 카페나 큰 좀 칸이 넓은 걸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1층에 주문 제작한 폴딩 도어와 박공 지붕 모양을 그대로 살린 큰 창. 여기에 비법 하나가 더 숨어 있답니다. 바로 위아래 경계선을 맞추어서 개방감을 극대화한 거죠. 예, 열면 또 집이 더 확장이 되잖아요. 예. 이야. 거실과 하나로 연결되는 데크 덕분에 좁은 거실이 더 넓어졌답니다. 여니까 일단 시원하네요. 그죠? 이렇게 시원하죠? 예, 아니, 환기도 잘 되고 네. 특히나 이 데크 깔아놓으신 데랑 와 이게 정말 마루의 연장이 돼서 정말 외부 공간인데 내부 공간 같고 특히 이 어닝 기가 막힌데요. 그냥 빈백 하나 깔아두고 거기 누워있으면 저희 집 애기들이 다 나와요. Used to kick it at your mom's house. Been different lately with me. 다 같이 나와서 빈백에 다 같이 눕고 이렇게 좀 그 빈백과 데크를 딱 즐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You tease me. 세상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이 집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Too long. 저는 이제 막연하게 되게 엄청 큰 목돈이 있어야만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그냥 생각했는데 그냥
있는 거 가지고 하면서 키우면서 가는 되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서 꿈을 품은 거죠. 부동산의 꿈을 드디어. 그때부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도 같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임장 데이트도 해보고 그러면서 눈이 트인 것 같아요. 이 판도라의 상자예요. 이거 일단 경매 자체가 판도라의 상자예요. 왜냐면 그 집 안을 못 보고 사잖아요. 예비 부부의 마음을 한눈에 사로잡은 집. 정작 공사를 시작하니 대량 난감이었대요. 너무 구옥이다 보니까 이제 좀 튼튼하게 진짜 이러다 무너지겠다 해서 H빔으로 하기로 했고 H빔의 차가운 느낌을 어째야 하나 고민 좀 했다는데요. 저는 사실 좀 가려야 더 네. 뭔가 아늑할 거라는 상상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철근이니까 전 발리였는데 발리 컨셉이랑 철이랑 이게 맞아? 차가운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근데 흰색으로 칠하면 다 비슷해 막 이러시더라고요. 서정희 씨의 좋은 대로 흰색을 칠하고 보니 차가운 느낌도 사라지고 생각지도 못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냥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심플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서 매트레스만 놨고요. 좁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닫이 문 대신 미닫이 문을 설치했는데요. 어머나, 가만히 보니 문살 사이가 모두 뚫려 있네요. 하긴 신혼부부 둘만 사는데 가릴 게 뭐 있겠어요. 우측으로는 파우더룸하고 화장실인데요.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아, 이런 구조일 때 너무 좋더라. 가운데를 뚫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겠다. 22평 좁은 공간이지만은 참 알뜰하게 잘 고쳤네. 부부의 독특한 발상은 거실과 주방에서도 계속되는데요. 거실 한복판을 가득 채운 초대형 아일랜드 식탁. 간살 미닫이 문으로 공간을 분리한 다이닝룸. 근데 식탁이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아, 식탁인가 주방인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입니다. 와, 뒤에 보통 싱크도 따로 있고 있던데. 싱크도 여기에다 배치하고 오.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요리하고 또 싱크대 여기 쓰고. 보통 아일랜드도 이렇게 많이 놓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놓을 수도 있구나. 요거는 저도 하나 오늘 좀 배워가는 거꾸로. 여자 말을 잘 들어라. 아, 이거는 아내 아이디어입니다. 서동치 씨 아이디어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원래 용기가 많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부 배치는 아니에요. 주부를 위한 배치는 아니고. 웰컴 배치. 주방 천장은 저희가 어머니는 인테리어를 워낙 조예가 깊으시고 그 어머니의 남자친구분이 건축가세요. 네. 원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라이트만 달리는 구조였는데 너무 밋밋하고 심심할 것 같다. 저희 집의 핵심은 부엌인데 그래서 구름 천장이라는 아이템을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고 핫바늘 띄어 만든 구름 천장. 엄마 서정희 씨와 아저씨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느라 고생 꽤나 했다네요. 막상 하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됐다고. 엄마가 아직도 막 거기 건축탐구집 가서 엄마가 있다 그래 막 아저씨가 있다 그래 진실을 말해. 두 분이 진짜 많이 정말 도와주셨어요. 많이 도와주셨어요. 자기야 이거 무슨 냄새야? 오늘 저녁 떡볶이야. 주세요. 맛있어. 먹어봐.
여기 아일랜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사용을 안 하면 어쩔까 했는데 진짜 매일 여기 앉아서 둘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맛있는 거 받아 먹고 진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희는 뭐 그냥 남들 다 그렇듯 좀 지인들 많은 그런 모임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하도 밤에 산책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 좀 위험하니 와서 도와주겠다 해서 퇴근하고 들려서 산책 막 5분, 10분 도와주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 인생에 스며들었어요. 그 대한민국 치안 좋기로 유명한데 뭘 도와줘요? 그러니까 치안이 너무 좋아서 혼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스며들겠지. 우리 영석 씨는 계획이 다 있어서 2층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거든요. 칭찬받고 싶어서 아, 그래요? 2층으로 그럼 야, 올라가 The night fades out and the day begins. 야, 와 여기가 거실이구나. It all begins. God, 전 주인이 살았을 때는 창고 개념으로 썼다는 다락. living this life like we're chasing the sun. 하지만 신혼부부에게는 애정이 꽃피는 공간이 됐습니다. Feel the wind, it's calling my name. 야, 근데 이거는 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해야 되나? 아예 뭐 다른 곳인데 보니까 아래서는 이 미국의 서부라면 네. 다락층은 거의 미국의 동부 같은? 네, 맞습니다. 네, 좀 느낌이 나네요. 맞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는 동부에서 공부를 하고요. 미국에.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서부에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양쪽의 느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었나 봐요. 저 이름도 서동주잖아요. 소름 끼쳤어, 소름. 진짜 지금 와 닭살이 소름이죠. 당황스럽다. 아, 그래서 서정주구나. 네, 그래서 서동주예요. 아니 근데 정말 뒤에 그 그림 그리신 색감은 또 정말 굉장히 서쪽에 네. 네, 그런 그 발랄함이 있고 어떻게 쓰세요 두 분은 여기를? 저희 뭐 저녁 때는 약간 분위기 잡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날은 여기 와인 두고 둘이서 이제 수다 떨면서 밤의 경치를 보면서 여기 나무가 가득하잖아요. 이 네. 프레임 안에. 네. 그래서 그렇게 둘이 좀 그런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제 작업실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책을 쓰거나 여기 앉아서 쓰거나 주로. 그러세요? 네, 그리고 그림 그릴 일 있으면 여기 또 다 치우고 그림 그리고. 네, 그런 공간으로 쓰고 있고 자기가 저기 설명해. 저 브릿지 같은 곳을 건너가면 저희의 옷방. 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시빔을 옷걸이 삼아 옷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게 어머님 아이디어예요? 네. 와 정말 와 내공이 역시 대단하시네요. 네. 맞아요. 보이시는 게 다가 아니라 뒤에도 한 칸이 더 있어서 한 줄이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두 줄을 옷방으로. 그러네. 네. 그래서 많은 양의 옷들을 저장할 수 있죠.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그동안 살아왔던 거 그리고 많이 본 거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집에 와서도 계속 옷장을 짜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도 아니 이런 집에 살면서 왜 자꾸 맞아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걸 해라. 너무 예쁘고 좋아요. 어머니 최고. 아 갑자기? 아 오늘 집은 이 공간적인 것 그리고 시각적인 것을 동시에 활용해서 좁은 집이었지만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 공간적인 거는 이 외부 공간부터 포함해서 이 내부에 수직적으로 열린 공간까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공간을 작은 면적이었지만 극대화했고요. 시각적인 면에서는 그 색을 최대한 절제해서 포인트만 줬고요. 신혼이란 게 결국 두 사람이 과거의 삶이 있고 다시 두 분이 합해서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집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의 삶을 마치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그 지점이 너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져서
오늘 그 의미가 더 한결 깊었던 것 같고요. 각자의 삶에서 함께 삶으로 그래서 이 집의 이름도 시작이라고 지었다는데요. 저는 이 집이 충전기 같은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모두가 집을 통해서 그런 행복감을 충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집 짓는 동안에 뭐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 막 예민할 때도 있고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로 굉장히 대화로 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서로 오히려 더 신뢰를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 둘의 시작점인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게 될 텐데 이곳에서 저희가 최대한 좀 어른스럽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묘 시작부터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한 두 사람 두 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기를 건축탐구 집이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구억을 멋지게 리모델링한 두 번째 집을 만나러 경기도 분당으로 갑니다. 제가 오늘 천당 밑에 왔는데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들어보셨죠? 오늘 분당에 왔습니다. 여기가 분당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처음 생겼을 때 단독주택지로 유명한 건축가들만 모아서 집을 지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근데 이 집 중에 도대체 어떤 집일까요? 오늘 탐구할 집이? 야, 집들이 멋있는데 이 집이네. 집들이 다 큰데 개중 좀 작은 편이네, 이 집이. 주변에 집들이 굉장히 화려한데 야, 이 집은 보니까 좀 심플하면서도 근데 외부에 이제 돌도 환하게 써서 아주 인상이 아주 좋네요. 위를 보니까 살짝 경사 지붕도 있고. 어머? 이 정겨운 텔레비전 안테나는 뭐야? 보아하니 연식이 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이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살고 있으려나? 저기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건축가 김우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두 분 생각보다는 너무 젊은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이 집주인 맞으세요? 여기는 저희 원래 할아버지가 17년 정도 사셨던 집이고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사시던 구옥을 리모델링해서 살고 있는 아내 서윤정입니다. 저는 취향이 확실한 아내 덕에 좁은 집을 넓게 쓰고 있는 남편 이현익입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할머니랑 같이 아파트에 서울에 살고 계셨고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거처를 마련해 드리려고 이제 막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에 집을 짓게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엄청 애착이 크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 남은 외할아버지가 삶의 마지막까지 살던 집. 손녀는 유난히 외할아버지를 잘 따랐다지 뭐예요. 그때는 이제 또 할아버지 취향껏 꾸미셨으니까 저희 엄마 표현에 의하면 무당집 같다고 맨날 여기 오면은 커튼도 막 벨벳 그런 붉은색 커튼이 있었고 돌침대가 저기 있었고 요즘에 이제 커다랗게 그 하루를 멋있게 살자? 뭐 이런 그 할아버님의 약간 신조 같은 게 크게 적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구억을 고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젊은 부부가 큰 결심하셨네. 엄마나 뭐 삼촌이나 뭐 다른 할아버지의 실제 자녀분들은 서울로 이걸 팔고 서울에 뭐를 마련을 해라, 그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할아버지 이 집을 너무 좋아하셨어가지고 진짜 오롯이 할아버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이걸 버리고 가는 게 계속 마음에 너무 남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얌전하고 좀 단순해 보이고 근데 집 내부는 어때요?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붉은 색채의 느낌? 지금은 조금 제 아내 취향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제 속옷을 갈아입은 그런 집이라고 하면 될까요? 야, 여기 빨간 꽃이라? 현관 바로 앞에 배치된 높은 계단들 어쩐지 낯설죠? 이 집을 설계하신 건축가 분께서 이런 서구식 설계 양식에 익숙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집이 조금 특이한 집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제가 들어와 보니까 런던 생활하면서 살았던 집의 구조랑 정확하게 똑같아가지고 한국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구조가 유학 경험 있는 손녀에게는 오히려 친근감을 주더랍니다. 저는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외할아버지에서 손녀로 두 세대를 건너 새롭게 재해석된 집.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까요? 아니 저도 영국에 꽤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해서 몇 년 있었는데 정말 영국 집들이 보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이제 계단으로 올려서 사람을 이제 흩어지게 하거든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이 바닥에 깐 카펫은 혹시 할아버님 때부터 있던 카펫인가요? 네, 그때는 빨간색. 네? 빨간 카펫이. 레드 카펫이 깔려 있었다고요? 빨간색을 좋아하셔서. 예. 빨간 커튼, 뭐 빨간 카펫 이렇게 깔려 있었어요. 아니 근데 손녀분께서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나 봐요. 집 전체적으로 도화지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한 캔버스.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의 요소들을 넣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그래서 그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과 저희 그 프로젝트 이름을 그리는 집이라고 지었었거든요. 그리는 집이요? 네. 아니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막 아무데나 낙서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리는 집이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잘 시키고 계세요? 저희 집 가훈이 집을 깨끗이 집을 하얗게 집을 하얗게가 가훈이에요? 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서 복명복창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요? 시작! 아이고 귀여워라. 어쨌든 넌 조교육 한번 잘 받았다. 2층에는 공용 공간이 모여 있는데요. 도화지같이 하얀 인테리어와 높은 층고 덕분인지 상당히 넓어 보이는 내부. 제가 꼭 창가에 그 라운드 벤치라고 해야 되나? 소파형 벤치? 그거를 이제 식탁 의자 대신에 꼭 두고 싶어가지고 그걸 꼭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다이닝룸을 꾸몄고, 집 인테리어 원래 할 때 아이의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있고 투자를 그냥 제일 안 하는 게 있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주방이 그렇게 중요한 공간이 아니어가지고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사실 요리 되게 잘하고요. 하기 싫어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치워야 되고 그 더러워지는 게 너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집을 하얗게, 집을 깨끗이. 가훈입니다. 근데 지금 한 층에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80제곱미터 해서 24평 정도로. 80제곱. 예, 20평이 조금 넘는. 네. 근데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그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좀 눈에 띄는 원래 당연히 있어야 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조금 숨겨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아니,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밋밋해 보일 정도로 너무 없는데 에어컨이 없네요. 에어컨 방이 있어요. 네? 에어컨 방에 에어컨 방이 있다고요? 어디요? 저쪽에 빗살로 된 그러니까 넓어 보이려고 그걸 한 건 아닌데 네. 그냥 그게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게 사람이 공간의 크기를 가늠할 때 이 시각에 의존을 하잖아요. 시각에 의존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무의식적으로 경계선들을 봐요. 특히 더 눈이 많이 가는 게 천장하고 벽이거든요. 그 경계가 없어질수록 공간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벽하고 천장색이 다 하얀색으로 같은 색이잖아요. 근데 천장색이 다르거나 벽색이 다르면요. 확실히 이 공간이 더 좁아 보여요. 왜냐면 그 경계가 되게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가전제품들을 이제 가리니까 이 경계들이 점점 더 흐릿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선생님의 이 2층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모서리까지의 거리가 있죠. 네,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공간이 넓어 보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천장고가 높으면 같은 면적에 당연히 공간이 커 보이고 넓어 보이겠죠. 그나저나 젊은 부부가 전원주택 생활을 결정하는 게 어렵진 않았나 몰라요. 저는 되게 주택을 계속 살고 싶었거든요. 원래 주택에 살기도 했고 아파트 생활에 갑갑하기도 했고 굳이 다른 데를 뭐 찾고 뭐 하느니 그냥 여기 살아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내 건축주야 외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있다지만은 남편 생각은 들어봐야죠. 저보다는 사실은 뭐 아이와 또 아내가 또 이런 주택 환경을 너무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그냥 하자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아파트에서 쭉 자라가지고 뭐 아파트에 있는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자라가지고 주택에 대한 약간 막연한 두려움? 모기, 벌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충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기억도 나고요. 저는 로컬의 뭐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굉장히 좋아하고 좁은 골목을 좋아하고 언덕을 좋아하고 근데 언덕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막 몰, 백화점 그리고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하는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를 집에 데려다 줬거든요. 왜 어떻게 이런 데 사냐, 왜 이런 데 살아? 이랬던 기억이 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언덕을 막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니냐라는 이제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 정확하게. 표정도 막 왜 이런 데 살아? 이렇게. 뭐 네, 그런가 봐요. 3층에는 부부방과 아이방이 있는데요. 아늑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앙에 조명도 달지 않았답니다.
침대 옆 긴 창은 적당한 채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은 2층 공용 공간과 3층 개인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죠. Makes me wanna dance with you. 'Cause all I really want is you. Ain't nobody else but you. 부부방 안으로는 딸아이 방이 있습니다. 옷방으로 쓰던 방이었고 I'm talking about you. Yeah, I'm talking. 창이 별로 없어가지고 되게 어두웠어요. 그래서 저기에 꼭 창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어디에 창을 뚫을까 하다가 이 거실이 내려다 보이는 쪽 거기가 그래도 제일 밝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이 방이다 보니까 동그란 창을 좋아할 것 같아서 동그란 창을 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같은 층에 없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동그란 창으로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라고 막 두드리고 그런 용도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아직 못 본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현관을 들어서면 펼쳐지는 이 1층 공간. 아, 여기가 그 대망의 1층인데 여기는 온통 하얗네요. 바닥도 하얗고. 어떤 공간이죠? 그러니까 서재 겸 작업실로도 쓰고 하는 가족 공용의 공간이에요. 아. What's your color? 일상 공간과 사물을 회화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아내 건축주. 집 곳곳에는 아내의 작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제가 만든 타일을 전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시 끝나고서 이제 그 타일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 타일을 붙여서 작은 수영장 같은 욕조를 만들게 되었어요.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은정이가 디자인한 타일들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고요.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그게 어쨌든 포인트가 되게 된 것 같아요. I could be every color. 외할아버지의 숨결이 느껴지는 집. 고쳐서 살아보니 어떠셔요? 대대적으로 고치시긴 했지만 그래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 가끔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소파에 앉아 있거나 할 때 한 번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뭘 하셨을까? 혼자서 심심하지 않았을까? 자꾸 하셨지만 그분과 이렇게 끈으로 이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집이 없었으면 아마 또 이 조부님을 좀 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집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집에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닐까,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오래전에 지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앞서가는 실험적인 집이었어요. 할아버님께서 실험을 하셨던 게 그대로 이제 내려와서 지금은 상당히 보편적인 공간들이 되어 있는 거죠. 집의 틀은 같지만 지금 두세 대가 걸러서 새로운 건축주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손녀긴 했지만 그런데도 이 집은 그 틀 내에서 충분히 어떤 새로운 요구들을 수용을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바로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가훈에 충실하게 마당에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예쁜 딸. 전원주택 생활을 두려워했던 남편도 이제 이곳에서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산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사 오고 나서 사실 이런 일조차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뭐 흙도 되게 자연스럽게 만지고 몸에 뭐가 묻어도 전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고 저한테 가장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사 후. 저희 가족의 취향이나 뭐 추억들이 더 많이 채워진 것 같고
같아서 이제는 조금 더 저희 가족의 집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집이 집다워진 것 같아서 좋고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쭉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점점 이제 가족의 시간들이 쌓여가는 게 보이는 집? 그리는 중인 집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기억과 기억을 연결해주는 집. 세 사람이 함께 완성해 갈 삶의 그림. 지금 분명히 이 순간도 예쁘게 그려지고 있는 거겠죠. 마망석에 있던 약간 로망 이런 공간을 언젠가는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나만의 작은 공간, 큰 공간이 아니고 내 거 안에서 내 안에서 언제든지 내다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 뭔가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온전한 해방.